프란치스코 교황이 한 달여 만에 일반 아련을 재개하고 리스본 세계 청년대회 당시의 경험을 전했습니다. 교황은 WID가 주님의 선물이었다며 청년과 그리스도가 만나는 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지난 7월 폭우로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군 수해 피해자를 위해 전국에서 모은 성금이 전달됐습니다. 안동교구는 전국 교구민이 보낸 성금 5억 3천여만 원 가운데 피해가 가장 컸던 예천군에 1억 5천만 원을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첫 사제인 성 김대건 신부와 두 번째 사제 최양업 신부의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들이 국내 첫 사제 서품식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두 사제의 뒤를 이어 한국에서 사제 서품을 받은 3인의 사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목요일 CPBC 뉴스입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세계 청년대회, 프란치스코 교황에게도 상당한 여운을 남긴 여정이었습니다. 교황은 약 한 달 만에 재개된 일반 아련에서 청년들의 대규모 순례의 진정한 목적에 대해 성찰했습니다. 일부 청년들은 리스본에서 바티칸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한번 교황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달여 만에 재개된 프란치스코 교황의 일반 아련, 교황은 휠체어 없이 걸어서 등장합니다. 바오로 6세호를 가득 메운 순례자들이 환호와 함께 교황을 맞이합니다. 최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함께한 세계 청년대회는 교황에게도 상당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교황은 당시 경험과 성찰을 순례자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Questa GMG di Lisbona, venuto dopo la pandemia, è stata sentita da tutti come un dono di Dio, che ha rimesso in movimento i cuori e i paesi dei giovani, tanti giovani di tutta parte del mondo, tante, per andare a trovarsi e trovare Gesù. WID는 기쁨뿐만 아니라 고통을 함께 나누고 고민을 털어놓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교황은 우크라이나 청년들의 안타까운 고민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Li ho trovati in piccoli gruppi, e alcuni con tanti problemi, no? Era il gruppo dei giovani ucraini che portavano storie che erano dolorose. 그러면서 WID는 휴가가 아니며 관광이나 여행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적인 행사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현실의 고민을 서로에게 털어놓으며 그리스도와 만나는 순간이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교황은 세계 각국의 깃발이 청년들 손에 들려 어떠한 갈등도 없이 함께 휘날리는 장면에서 희망을 봤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청년은 리스본에서 바티칸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한번 교황을 만났습니다. Es una experiencia fenomenal, es increíble. Creo que todos los jóvenes y todos los que llevamos esta religión dentro de nosotros es algo que no se puede explicar sencillamente, porque la emoción de verlo, de sentirlo cerca y más aún de los que hemos estado aún más cerquita de él, es algo que en realidad no hay palabras para explicarlo. 앞서 포르투갈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젊어져서 돌아오겠다는 농담을 던졌던 교황. 청년들에게 희망의 에너지를 받고 돌아온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태풍 카눈이 전국에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이번 태풍에 앞서 지난 7월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경북 지역에 가장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안동교구는 어제 예천군에 수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금 1억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교구는 어제 성금을 포함해 전국 교구민이 보내온 성금 5억 3천여만 원을 피해 지자체와 교구 성지, 피해 가정 등에 전달했습니다. 이힘 기자입니다. 안동교구가 전국 교구 수해 성금을 예천군 등 피해 지역 지자체에 전달했습니다. 안동교구장 권혁주 주교는 9일 예천군청에서 김학동 예천군수에게 수해 피해자를 위한 성금 1억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지난달 폭우는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3개 지자체 가운데 예천군의 피해가 특히 컸습니다. 안동교구가 전달한 수해 피해 성금 가운데 가장 많은 1억 5천만 원을 예천군에 전달한 것도 피해 규모가 상당한 데 따른 겁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7월 폭우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엿새가 계속 비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토양이 전부 다 습기를 잔뜩 머금어서 집안이 약해진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허물어 내릴 수가 있는 상황인데 15일 새벽에 물 폭탄이 쏟아지니까. 그러면서도 김 군수는 안동교구를 비롯한 전국 교구민의 지원과 도움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분들께서 먼저 앞장서서 이렇게 좀 성금도 가져오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이제는 전 국민들이 예전에 관심을 갖게 됐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주교님이야 신부님들 그리고 또 신자분들께 하여튼 국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권혁주 주교는 전국 교구와 신자들의 정성에 감사를 전하고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찾아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자체 단체장님들 통해서 우선은 급한 데 쓰시도록 전달했고 또 우리 나름대로 또 피해 입은 데 신자들이나 또 그렇지 않은 데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성금이 들어오면은 급한 데 이렇게 도움이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 앞으로도 신경을 쓰고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안동교구는 전국 교구의 성금을 수해 피해를 본 안동교구 가정을 비롯해 지역 및 임시거처에 설치할 전자제품 보급과 피해 다문화 가정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CPBC 이희미입니다. 한국교회의 첫 번째 사제 성 김대건 신부, 두 번째 사제는 가경자 최양업 신부인데요. 그 뒤를 이어 한날 한시에 사제품을 받은 3명의 신부가 있습니다. 3명의 신부는 어떤 이들이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보여주는지 윤재선 기자가 살폈습니다. 1886년 말레이 반도 페낭신학교의 조선인 신학생들 모습입니다. 페낭신학교는 파리 외방 선교회가 세운 국제신학교. 당시 조선교회는 1873년부터 5차례에 걸쳐 신학생 22명을 선발해 그곳에 파견했습니다. 첫 결실이 맺어진 건 1896년 4월 26일 서울 중림동 약현성당에서 거행된 사제 서품식이었습니다. 한국 땅에서 처음으로 거행된 사제 서품식 대상자는 강도영 마르코, 정규와 아우구스티노, 강성삼 라우렌시오. 이들은 한날 한시에 사제품을 받았지만 나이 순에 따라 강도영 신부가 3번째, 정규와 신부가 4번째, 강성삼 신부가 5번째 사제로 이름을 올립니다. 이 3분은 바로 국내에서 사제 서품을 받았다는 것, 그게 가장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비로소 이 땅에 사제 서품식이 열리고 이 땅에서 사제가 탄생하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였다는 거죠. 페낭신학교에서 사제 양성 교육을 위한 여정은 험난했습니다. 언어와 풍습, 기후와 음식이 다른 땅에서 풍토병에 시달리는 등 갖은 고생을 다한 것. 이런 이유로 제7대 조선교구장 불랑주교는 서울 용산 온효로 일대의 땅을 구입하고 예수성심신학교를 세웁니다. 1890년 페낭에서 귀국한 이들 3명의 신학생은 마지막 사제 양성 과정을 국내에서 마치게 됩니다. 1892년 용산 신학교에서 마지막 과정을 했다는 거죠. 국내에서 사제 양성을 위한 마지막 교육이 국내에 있었다는 것이 특별하고요. 강도영 신부의 첫 사목지는 미리네 본당. 1896년 5월 초대 주임으로 부임한 후 미리네에서만 34년간 사목하면서 김대건 신부와 페레올 주교 묘소를 단장하고 그 옆에 기념 경당을 건립했습니다. 또한 애국계몽운동 일환으로 신자 비신자를 가리지 않고 양장과 농업기술을 가르쳐 지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강 신부는 1929년 3월 12일 선종 후 김대건 신부협회에 묻혔습니다. 정규화 신부는 한국인 사제로는 처음으로 원주교구 풍수원본당 주임으로 발령받습니다. 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907년 우리나라 4번째 성당인 풍수원 성당을 건립합니다. 어목했던 일제 시기 의병들과 본당 신자들 모아 삼위학당을 설립해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가 하면 한글과 수학 등 신학문과 천주교 교리를 가르치는 일에 열정을 다했습니다. 특히 1920년부터 매년 6월 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에 거행하기 시작한 성체거동 행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47년간 풍선본당 사목에 있었던 정규화 신부는 81세로 선종한 후 성당 뒷산 성직자 묘지에 안장됐습니다. 강성삼 신부는 사제품을 받은 지 2달 만에 부산 조령도에 부임해 사목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후 사제로 살았던 7년 4개월 중 6년을 마산교구 수산본당 명례공소에서 지내며 사목에 전념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배낭신학교 시절 얻은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1903년 9월 37살의 젊은 나이로 선종합니다. 마치 우리 프랑스의 아레스의 성자라고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이 본당 신부님의 수호 성인인 것처럼 이 세 분이 한국교회 이 땅에서 탄생한 사제로서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본당 신부의 어떤 모습들 그런 것에 모범을 보여주셨고, 한국 땅에서 배출된 첫 사제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헌신과 사목적 열정을 본받는 건 오늘을 사는 신앙인들의 몫일 겁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내 생의 봄날, 꽃 같은 시절. 사람들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나 순간을 봄이나 꽃에 비유하곤 합니다. 가장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만 존재할 것 같은 서울 동자동 쪽방촌에도 매년 봄은 찾아오는데요. 쪽방촌 주민들에게도 찬란한 봄을 선물하고 싶은 마음을 40점의 그림에 담은 쪽방촌 화가 윤용주 씨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충무로 갤러리 꽃피다에 들어서자 벚꽃, 매화, 산수유가 사방에 만발합니다. 동자동 쪽방촌 화가 윤용주 화백의 개인전이 한창입니다. 지난 5일 개막식을 갖고 사흘 만에 벌써 많은 그림이 주인을 찾았습니다. 서울역 뒤편 한평 남짓한 쪽방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동자동 쪽방촌. 윤화백이 동자동 주민이 된 지 벌써 18년. 이곳에서 저도 잠시 머문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렇게 돼서 지금까지 여기서 살고 있는데, IMF 때 사업에 실패하고 가족과 이별한 뒤 일용직을 전전하다 쪽방촌으로 오게 된 윤화백. 동자동에는 윤화백처럼 삶의 막다른 길로 내몰린 주민 100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한여름엔 단 5분도 숨쉬기 힘들 정도로 덥고 추울 땐 겹겹이 이불을 뒤집어 써도 입에서 김이 뿜어져 나오는 동자동의 열악한 현실. 그런 동자동에도 봄은 오고 화사한 꽃이 피고 진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희 동자동에도 봄이 똑같이 오잖아요. 다른 곳에도 봄이 올 때 동자동에도 봄이 오는데 봄이 온 것이 느끼지를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게 사는 모습들을 볼 때 동자동에도 봄이 온다. 모든 것을 잃고 동자동에 와 2다리마저 잃었지만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진정한 생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윤화백. 이곳이 하느님께서 나한테 주신 그런 행복한 그런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상통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하루 4번씩 투약해야 하지만 그림 그리는 순간만큼은 잠시나마 고통을 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체험한 하느님의 사랑과 삶의 의미가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에게도 깃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기도처럼 그림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회를 통한 판매 수익금도 동자동 쪽방촌 주민자치 조직인 사랑방에 전액 기부합니다. 주민들의 의료비 지원, 그다음에 무료 식사, 그다음에 장례, 그다음에 또 법률 지원도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림 그리는 탤런트가 있으니까 제가 그림을 그려서 올해는 전시회를 통해서 그 수익금을 그곳에 전액 기부하고. 전시회 관람은 오는 17일까지 계속됩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태풍 카눈 피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폭우로 소중한 생명들이 쓰러졌던 만큼 각별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